내가 업종을 확장하고 싶은데 그때마다 법인 등기부 등본을 계속 바꿔야 돼. 그러면 이게 한 3, 40씩 들어요. 그런 거 대비해서 최초로 법인 등기부 등본에 내가 하고 싶은 사업을 쫙 넣는 거야. 대표님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법인 설립에 대해 초기 세팅법이라든지 그리고 법인 카드를 제대로 잘 사용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표님들이 법인 설립하실 때 꼭 해야 되는 것들은 첫 번째, 법인 등기부 등본을 잘 만들어라 라는 겁니다. 이제 법인 등기부 등본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를 거예요. 아마 법무사님한테 맡기는 수도 있고 본인이 이제 서치해가지고 뭐 만드시는 분들도 있는데 법인 등기를 잘해야 그 세금을 절세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업종 코드를 잘 못해서 법인 등기부 등본으로 다시 뒤집어야 되는 이러한 사태를 저희가 막을 수가 있습니다. 법인 등기부 등본 등기소에서 하고 사업자 등록증은 세무서에서 하는데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에 법인을 내려고 하면 법인 등기부 등본에 있는 업종에 한해서 사업자 등록을 낼 수가 있단 말이죠. 내가 업종을 확장하고 싶은데 그때마다 법인 등기부 등본을 계속 바꿔야 돼. 그러면 이게 한 3, 40씩 들어요. 그런 거 대비해서 최초로 법인 등기부 등본에 내가 하고 싶은 사업을 쫙 넣는 거야. 그러면 바꿀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 다음에 골라서 업종을 그때그때 쓰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법인 등기부 등본은 세팅을 잘해야 된다. 그게 꿀팁입니다. 두 번째로는 은행 계좌를 잘 만드셔야 됩니다. 은행 계좌를 왜 법인들은 잘 만들어야 되냐면 법인들은 향후에 관리 목적에서 말고 이제 사업계 규모가 커지게 되시면 대출 이슈가 꼭 있더라고요. 그러면 대출을 잘 해주는 은행을 잘 찾으셔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법인 사업장 주소지 관할로 가시는 그 은행에서 받으시는 게 좋고 그리고 본인이 현재 1금융권에서 뭐 국민, 뭐 하나, 뭐 신한 뭐 등등 1금융권에서 잘 거래 신뢰도를 쌓아 놓으셔야 나중에 법인들 확장하시거나 할 때 유리한 혜택을 많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추가로 꿀팁을 드리자면 처음에 법인 이제 통장을 만드실 때 이체 내역이라든지 그게 거래 한도가 좀 설정돼 있어서 불편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개인적으로 법인 대표님 개인적으로 주거래 은행에 대해서 뭐 잘 신뢰도를 쌓으셨다라고 하면은 금방 또 이체 한도를 풀어주기도 해요. 그래서 바로 사용하실 수 있으니까 그 최초에 은행 계좌는 잘 만드시고 주소지 관할로 가시는 게 좋다. 그리고 은행에서 권유하는 급여 직원들 이체라든지 이거는 최대한 처음에 많이 해놓으세요. 그래야 신뢰도가 많이 쌓여가지고 나중에 대출하실 때도 편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법인 초창기에 이제 인증서를 한 2가지 정도를 만드셔야 되는데 법인의 전용으로 이제 일반 은행 인증서를 만드시고 두 번째는 전자세금계산서용 인증서를 만드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범용이라고 해가지고 좀 비싼 게 있어요. 8만 원, 11만 원짜리가 있는데 초창기 법인 대표님들 그렇게 무리하시지 말고 일단은 일반 은행 공인인증서 한번 사용해 보시고 두 번째는 전자세금계산서용으로 한번 해보셔가지고 인증서를 세팅을 해 놓으시고 매출세금계산서도 한번 끊어 보시고 하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일부러 처음부터 사이즈를 크게 할 필요가 없다. 마지막으로는 은행 계좌와 연계되어 있는 법인카드를 만드실 수 있는데 그 법인카드의 경우에서는 체크카드를 만드셔도 되고 신용카드를 만드셔도 돼요. 신용카드라고 하면 마일리지에 대한 혜택을 많이 주기 때문에 그렇게 잘 사용하실 것 같은 대표님들은 신용카드를 쓰시는 거고 한도 제한으로 해서 저희는 체크카드를 사용해 볼 거야 라고 하시는 대표님들은 그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개인사업자 여기에서 차이가 있는데 개인사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카드를 다 그 홈택스에 등록을 해놔야 돼요. 그래야 거래 내역들을 구세청에서 다 스크래핑을 할 수 있는데 법인카드일 경우에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법인카드를 만드는 즉시 구세청도 알기 때문에 별도의 등록 절차가 없으니까 좀 더 편하겠죠. 더 좋은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초기 세팅에 대해서 한 4가지 정도 말씀드렸는데 플러스로
저희가 또 꼭 대표님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법인이라고 하면은 주주라는 개념을 아셔야 돼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게 주주고, 뭐 주식을 조금 하고 계신 대표님들은 이거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실 건데, 주식을 안 한다라고 하시면은 좀 애매할 수 있는데, 보통은 소규모로 시작하시는 법인은 대표자이자 100% 주주로 가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해당 이제 규모가 커지게 되시면은 혼자 좀 부담스럽다. 그리고 가족법인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주주의 세팅법에 대해서 조금 뭐 세무대리라든지 법무사님 통해 가지고 좀 세팅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건지를 충분히 알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도 나중에 비용 처리하실 때도 이 주주를 분산시킴으로써 얻는 효과들이 많기 때문에 이 주주에 대한 고민을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물어보시는 꿀팁 또 있는데, 그건 자본금 세팅입니다. 이제는 주식회사 같은 경우에는 100원의 자본금을 가지고도 이제 회사를 차릴 수 있기 때문에 정말 100원을 하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이제 일정 규모의 대출을 받게 되거나 아니면은 법인의 규모가 커서 뭐 정부 지원 사업이라든지 해야 되면 이제 저희가 재무상태표라는 걸 내는데, 거기에 자본금이 충분한지 따라서 그 회사에 대한 신뢰도를 평가하기 때문에 자본금 세팅이 가장 중요합니다. 뭐 이제 보통은 2천만 원, 3천만 원 정도를 세팅을 하시는데, 그게 적정한지, 그 회사가 적정한지는 세무대리인하고 꼭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세팅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